평판 측량을 할 때 종류하고 방법에 대해서 볼 건데, 종류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도해 평판 측량이라는 건 직접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랑 도지를 사용해서 도지상에 옮기는 것으로 전통적인 평판 측량 방법, 여러분이 했던 거. 그리고 전자 평판 측량 같은 경우에는 토탈 스테이션이랑 노트북, 그리고 캐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토탈 스테이션을 사용해서 좌표를 얻어내면 그걸 캐드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서 캐드 프로그램에 좌표를 입력하면 캐드 프로그램이 이렇게 그려주는 방법이 전자평판 측량이고, 뒤에서 비교하는 것도 한번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방법에 대한 건데, 평판 측량의 방법은 크게 방사법, 그리고 전진법, 교회법 이렇게 있습니다. 방사법부터 먼저 볼게요. 방사법은 평판 위에 점 하나를 해서 그 주위에 각 목표점을 향해 방향선을 제도한다. 그림을 보면 기준이 되는 점 하나를 놓고 우리가 A, B, C, D의 위치를 알아내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기준점을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목표하는 점으로 이렇게 방향선을 그려서 도면을 가지고 와서 거리를 계산해가지고 실제 이 거리들을 어떻게 계산을 해서 구하는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임의의 점, 기준점을 하나로 해서 주변을 이렇게 목표점을 만들어내는 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운데 내가 있으면 한 바퀴 돌면서 다 시준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안에 장애물이 있으면 얘네들을 볼 수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리고 기준점이 하나다 보니까 멀리 있는 건 보기가 힘들어. 그래서 비교적 좁으면서 장애물이 없는 지역에서 사용되는 방법을 방사법이라고 하고, 그렇게 방향선을 그려서 목표점까지 거리를 측정한다. 자, 목표점까지 거리를 측정을 하게 되는 게 바로 방사법입니다. 자, 그래서 임의의 점 하나 주위에 목표점을 시준을 하고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 특징 첫 번째는 장애물이 없어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방사법의 두 번째 특징은 비교적 좁은 지역, 그리고 대축척 측량에 주로 사용됩니다. 자, 측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수시로 검사점을 하나를 두고 시준을 하면서 평판이 방향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정중과 구심이 양호한지 점검하면서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A, B, C, D의 점을 알고 싶은데 검사점 여기 하나를 두고 정확히 위치를 알고 있는 점. 그래서 A 한번 그려보고 여기랑 그려서 이게 선이 맞는지, 그리고 또 B랑 해보고 여기랑 맞는지 검사할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선을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방사법의 특징은 임의점 주위에 목표점을 시준한다는 거. 그래서 장애물이 없어야 하고 비교적 좁은 지역의 대축척으로 사용을 한다. 그래서 전체 측점을 도화지에 이렇게 그려서 얘네 실제 A, B, B, C, C, D 이런 식으로 실제 측정한 점의 두 점 간 길이를 일단 구해보고 지도상에 옮겨진 점들끼리
길이가 축척이 맞는지 비교해서 점검을 한다라는 거. 이게 첫 번째 방사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방사법 말고 전진법 또는 다른 말로 도선법이라 부르는 방법이 있는데요. 전진법은 말 그대로 앞으로 나가는 거야. 그림이 좀 복잡하지만 평판을 처음에 얘는 뭐뭐가 있냐면 기준점, 위치를 알고 있는 기준점이 꼭 있어야 하고, 자, 왜냐하면 이 기준점이 뭐의 역할이 되냐면요. 검사점이 돼요. 중간중간 검사할 수 있는 점이 됩니다. 자, 알고 싶은 건 여기 A, B, C 이렇게 얘네를 그리고 싶은데 기지점이 있고 A에 처음에 먼저 세워요. 그럼 A에 설치를 해서 이때는 방사법으로 P를 한번 보고, 왜냐면 여기가 임의의 점으로 점들을 보는 거야. P를 기준점 하나 보고 그 다음에 다음 점, 원하는 다음 점 B를 본 다음에 검사점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기준점, 그리고 알고자 하는 미지점, 그리고 검사점 이 순서로. 자, 그래서 A에 설치를 해서 기준점도 보고 미지점을 본 다음에 A와 B의 거리를 측정을 해서 P와 B를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얘를 B로 옮겨서, 자, 이제 B 기준으로는 A점이 위치를 알고 있으니까 A점이 기준점이 되겠죠? 그래서 B로 평판을 옮겨서 A를 먼저 한번 보고, 그 전에 있던 점 A를 한번 봐서 검사를 해보고, B로 이동해가지고 후시 표정한다. 이거는 A를 한번 본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있던 점.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 점 C를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검사선을 본다. A를 먼저 보고 C를 보고 그 다음 검사선을 본다라는 거. 자,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계속 해나가면 되는데 얘를 평판을 각 측점상에 이동시켜 나간다. 아까 방사법은 여기 임의의 점 하나에서 평판 나무만 돌려서 보는 거였고, 전진법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평판을 이동시켜서 측점 간의 거리랑 방향을 측정한다. 그러니까 평판을 이동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얘는 도선법이라고도 하고, 여러분 우리 트래버스에서 배웠겠지만 이렇게 A서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그려서 이렇게 하면 뭐가 만들어져요? 트래버스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얘는 도선법 또는 도해 트래버스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 적어두면 왜 트래버스 방법이라고 하냐면 앞으로 이렇게 점점 이동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다시 원래대로 A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원래 시작점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도해 트래버스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언제 사용을 하냐면 이 방법은 인접하는 A와 B, 이 인접하는 측점 간에 시통이 돼야 돼. 잘 보인다면 복잡한 지형에서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앞에 방사법은 장애물이 있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얘는 A에서 B 또는 다음 점이 보이기만 하면 복잡한 상황, 즉 장애물이 있어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진법, 얘를 좀 정리를 해두면, 자, 전진법의 정의. 어느 한 점에서 출발해가지고 측점을 표시하며
차례대로 전진하며 진행하거나 또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방법이 전진법이고, 자, 얘는 주로 평판 중에서도 기준점을 측량하는 골조 측량에 이용해요. 자, 그냥 골조 측량이 아니라 평판 측량을 할 때 골조 측량. 그러니까 평판 측량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도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 이 기준점들을 먼저 전진법으로 측정을 하고 안에 세부적으로 평판으로 이용해서 측량한다. 그러니까 그냥 골조 측량이 아니라 평판 골조 측량이 이용이 되고요. 두 번째는 도선법이라고도 한다 했고 도해 트래버스라고도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장애물이 많아도 되고 있어도 되고, 그리고 보통 지역이 좁고 긴 경우 이런 때 전진법을 사용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은 방사법 전진법 했고 마지막으로 교회법이에요. 교회법은 얘는 그냥 보고 그리는 것만으로 모르는 미지점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결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중요한 건 거리를 측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리를 측정할 필요가 없는 게 그 전에 다른 방법은 이렇게 그려서 여기 이 지도상의 길이와 실제 길이가 맞는지 다 거리를 측정해 보고 했어야 했는데, 교회법 같은 경우에는 그냥 미지점의 위치만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법을 도해삼각 측량법이라고도 하고, 지금 여기 4-10의 그림은 전방교회법을 나타낸 거라고 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상 교회법에는 교회법이 하나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전방교회법, 그리고 후방교회법, 마지막으로 측방교회법이 있습니다. 자, 전방교회법은 현재 도면과 기계점의 위치를 알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기지점에 기계를 세워서 목표물을 시준하는데, 그 목표물을 시준하는 점은 구하고자 하는 모르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지점에 기계를 세워서 미지점의 위치를 찾아 나가는 것. 그리고 후방교회법은 얘랑 이제는 그런 반대예요. 얘는 미지점에 평판을 세워서 미지점에 평판을 세워서 기지점을 이용해서 미지점의 위치를 도면상에서 찾아내는 거. 자, 그리고 측방교회법은 전방교회법과 후방교회법을 합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도로나 하천변에 여러 점의 위치를 찾는데 편리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썼으니까. 자,
측방교회법은 나중에 보면 되고 전방교회법과 후방교회법의 차이를 먼저 보면 어디에 기계를 세우느냐가 중요해요. 전방교회법은 알고 있는 기지점에다가 기계를 세우고 후방교회법은 반대로 미지점에 평판을 세워요. 하지만 알고자 하는 거는 결국 모르는 미지점의 위치를 찾는 건데 기계를 기지점에 세우냐 미지점에 세우냐에 따라 다르고 이걸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전방교회법 같은 경우에 위치를 알고 있는 기지점이 최소 2개 이상이 되어야 돼.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P가 있고 Q가 있어. 그리고 이렇게 모르는 점 A의 위치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P에서 A를 한번 보고 Q에서 이제 이 기계를 옮겨가지고 여기 P가 그려져 있고 이렇게 그려져 있겠지. 여기가 지도상 A라고 하면 그러면 Q에서도 A를 봐요. 그럼 이렇게 둘이 만나는 점이 뭐가 되냐면 도면상에 이렇게 만나는 점이 도면상에 미안해요. 중간에 펜이 인식이 안 돼서 선생님이 나갔다 들어왔는데 다시 전방교회법부터 볼게요. 전방교회법은 기지점, 알고 있는 점을 세운다고 했지. 그래서 A의 위치, 미지점의 위치를 구하고 싶어. 자, P에다가 이렇게 놓고 봤어요. 그래서 축척을 확인을 해서 여기가 지도상 A가 됐어. 그리고 이거 기계를 이제 또 다른 기지점 Q로 옮겨서 이렇게 보고 여기 Q에서 이제 이렇게 A를 봐가지고 만나는 점 여기가 실제 도면상 A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찾아 나간다. 이게 전방교회법이고 후방교회법은 어디다 기계를 세운다? 미지점에 기계를 세운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모르는 P 여기의 위치, 미지점의 위치를 알고 싶은데 여기의 위치를 알고 싶은데 여기에다 기계를 세우는 거야. 그리고 알고 있는 기지점 2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고 여기서 한번 봐. 그래서 축척에 따라서 이렇게 여기가 도면상 A, 여기가 도면상 B라고 해가지고 실제 여기 거리가 10m인데 축척이 100짜리면 10cm겠죠. 저 도면상 10cm 그리고 뭐 도면상 20cm 되는 지점 P를 실제로 찾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계를 미지점에 세우냐 기지점에 세우냐에 따라 다른 거고 측방교회법은 2개를 합쳐서 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책에는 3개 다 나오면 좋은데 우리 책에는 전방교회법만 나타냈다네요. 전방교회법은 어디에다 세운다? 기지점에 세워서 미지점의 위치를 찾아낸다. 그러니까 즉 얘는 지금 알고 있는 기지점의 개수가 3개야. 여기서 한번 보고 여기서 한번 보고 여기서 한번 봐서 이 3개가 점이 만나는 점이 실제 찾고 싶은 점인데 3개가 맞으면 좋은데 3개의 점이 하나에 안 맞고 이렇게 삼각형이 생겨버렸어. 이걸 바로 CO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전방교회법 특징을 한번 볼게요. 자, 알고 있는 점 기지점에 평판을 설치를 하고 기지점에서 미지점 방향을 봐서 제도를 해, 방향선을. 그래서 제동 방향선에서 얘네끼리 여기가 중요해. 얘네가 만나는 교점을 구하면 그게 바로 미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교회법 자체가 방향선을 그려서 교점을 찾는 게 교회법이야.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따라서 미지점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위치를 알고 있는 기지점의 개수가 최소 2개 이상 필요로 하고 3개 이상 기지점을 세우게 되면
하나에서 완벽하게 만나거나 1점에서 한 점에서 완벽하게 교차되거나 또는 그렇지 않아서 이렇게 CO 삼각형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CO 삼각형이 형성될 경우에는 여기 삼각형을 보면 그 안에 원을 이렇게 그려봐. 그래서 그 안에 내접하는 내접원의 직경이 0.3에서 0.5 이내일 때는 그래도 적당하다라고 보고 이 점의 중심을 우리가 원하는, 찾고 싶어하는 점으로 봐요. 내접원의 정심을 미지점으로 보고 근데 만약에 이렇게 CO 삼각형의 내접원의 지름이 0.4에서 0.5가 아닌 그 이상일 경우에는 잘못했으니까 다시 관측을 하게 된다. 자, 그리고 도상의 방향선을 그렸을 때 이 세 개의 방향선의 경우 각각 각도가 30에서 60도가 제일 적당하고 방향선이 기지점이 2개밖에 없어. 이렇게 2개밖에 없을 때는 좀 더 봐줘서 40에서 140도 범위에 있도록 한다. 그래서 교회법의 종류 중에서 지금 책엔 전방교회법만 나와 있지만 여기서 볼 거는 결국 교회법의 특징은 뭐냐면 기계를 미지점에 세우든 기지점에 세우든 결국 교점을 구해서 모르는 점을 구하는 게 교회법의 큰 특징이고 교회법을 하다 보면 기지점이 최소 2개 이상 있어야 되는데 기지점을 3개 이상 설치를 하다 보면 CO 삼각형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평판 측량의 방법을 지금 3개 봤죠? 뭐뭐 봤어? 방사법, 전진법, 그리고 교회법 봤고 자, 그 다음 평판 측량의 작업 순서에 따라서 2가지로 나뉘는데 작업 순서에 따라서 나눌 때는 꼭 평판 측량이 아니더라도 작업 순서에 대해서 크게 2가지로 나눈다 했죠. 기준점을 측정하는 골조 측량과 그리고 세부 측량.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이렇게 오각형으로 기준점을 먼저 측량을 하고 이 안에 점들을 측량할 거야. 근데 오로지 평판으로. 그럼 이 기준점들은 뭐로 측량하는 게 보통이라 했지? 전진법을 사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골조 측량은 평판 측량을 할 때 기준점이 되는 점들을 측정하는 작업이고 세부 측량은 그 기준점을 중심으로 세부를 측량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강의에서 평판 측량을 할 때도 오차가 발생하는 거 이 부분 중요한데 얘는 다음 강의에서 볼 거고 우리가 좀 뒤로 넘어가서 하나 볼 거는 자, 아까 평판 측량에서 전통적인 방법, 도해, 그림으로 그리는 아날로그 방식과 최근에 전자평판 측량 방법, 디지털 방식을 비교하는 게 있는데 얘네 비교하는 거 달달 외우려 하지 말고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자, 도해 평판 측량은 그리는 거다 보니까 2명 이상이 필요하고 전자평판 측량은 컴퓨터를 활용하니까 1명만 해도 가능해요. 그리고 도해 평판 측량은 축척에 따라서 도면을 나누어서 축척이 100이면 100, 200이면 200 이렇게 축척에 따라 따로따로 그려야 되는데 얘는 축척에 관계없이 단일 하나로 축척해가지고 그릴 수 있고 그리고 도해 평판 측량 같은 경우에는 도면을 복사해야 돼. 왜냐하면 없어질 수도 있고 종이가 찢어지거나 보관하기 위해서 복사를 해야 하고 전자평판 측량 같은 경우에는 굳이 복사할 필요 없이 컴퓨터 수치 데이터로 가공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작업 효율은 전자평판이 훨 효율적이고 신속하겠죠. 그리고 작업 시간도 전자평판이 적게 걸리겠고 대신에 비용은 전자평판이 고가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어려운 것 없이 여러분이 아날로그 방식과 디지털 방식을 이해하면 되고 이게 아날로그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이제는 없어졌지만 이것만 놓고 우리가 직접 보면 아날로그 방식이겠죠. 근데 거기에 토탈을 가지고 이렇게 바로바로 좌표값을 입력해서 CAD 파일로 그려내면 그게 바로 전자평판에 의한 측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이번 강의에서는 평판 측량의 종류를 보았고 다음 시간에 평판 측량을 할 때 생기는 오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